안녕하세요. 오늘은 샘표라는 식품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등록돼 있고 007540입니다. 샘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집중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은 기술주나 바이오주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의 테마성을 가진 주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이름을 모르거나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그렇겠거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식품주가 이렇게 뛰는 것은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농심이나 삼양처럼 라면이라는 소재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홍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샘표는 왜 그럴까? 이 샘표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농심이나 얘들처럼 샘표도 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향후에 이번과 유사한 이슈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보고 가시죠.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세에 있긴 합니다. 연간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활동에 집중을 두기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에 집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숫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자료를 보면서 샘표의 가치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샘표 자체는 지주회사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샘표 간장이 이런 것들은 샘표 식품에 속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샘표 식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샘표가 있습니다. 지분율은 5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샘표 식품에 관련된 정보를 샘표의 사업보고서에서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부문별 매출입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샘표 식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죠. 샘표 식품의 매출이 전사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글쎄요, 지주사의 매출조차도 샘표 식품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거의 90% 이상을 샘표 식품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연간 기준으로 약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8년보다는 조금 오른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샘표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샘표 식품의 제품에 따른 현황입니다. 장류, 그러니까 간장 같은 장류가 전체의 60% 가까이 책임지고 있고요. 장류 외가 40% 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역시 장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샘표 식품은 다른 경쟁사와 달리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지 않고 장류에 집중해서 사업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볼 만한 것이, 어쨌거나 이 샘표 자체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을 얼마나 가동시키고 있느냐가 이 업체가 잘 굴러가고 있느냐 안 굴러가고 있느냐,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가동률을 보게 되면 실제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다만 간장을 제외한 장류인 된장, 고추장, 쌈장만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어쨌거나 장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장에서 출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내에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이번 분기가 줄었으니까 바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동률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쉽게 추측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실제 수출의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실제 수출을 보면 사실 비교 자체를 여기는 분기고 그 다음 컬럼은 연간으로 해놔서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별 보고서를 하나씩 다 봤습니다. 일단 올해의 숫자를 한번 기억해 놓고 가시죠. 샘표 식품 장류 매출 44억 정도 되고요. 장류외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총 합해서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2018년의 1분기 보고서, 왼쪽이 2019년의 1분기 보고서입니다. 보게 되면 전체 매출 72억, 전체 매출 77억,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상승이 아닌 수준이고요. 특히 장류를 보게 되면 33억에서 33억, 이거는 늘었다기보다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류 외가 조금 늘긴 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7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 10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억대에서 100억을 넘었으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1.5배 정도 확 뛴 셈이 되는데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2019년 연간 매출이
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 1분기에 100억을 했으니까 전해의 3분의 1의 매출을 25% 지난 지금 시점에 달성을 한 것이죠. 게다가 코로나와 같이 각종 이런 사안들이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달성을 했으니 향후에는 더 높은 기대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같은 것을 뒷받침해주는 경제 기사도 하나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샘표 식품의 해외 법인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법인도 흑자를 내고 미국의 법인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장류를 만들어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도 최근에 인기를 얻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출에서 재미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게다가 저희가 이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K푸드의 인기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먹방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그 먹방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라면, 짜파게,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 매운맛을 이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K푸드가 계속해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K푸드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제조업으로 생각을 해보면 완성품에 대한 인기가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부품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것처럼 이 K푸드에서도 가장 완성된 형태의 라면과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가 이제 그 재료가 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실제 숫자는 얼마나 탄탄하게 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죠. 샘표 식품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샘표 식품을 실질적으로 샘표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샘표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좀 늘었는데요. 다른 숫자에 비해서 늘어나 보여서 그렇지 20억 정도 늘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도 늘었고요. 매출 채권 역시 건설업이나 이런 것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의 매출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생표가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은 그런 부실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숫자의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고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지난 분기의 매출 670억 정도에서 이번 분기의 매출 750억 정도 되니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매출이 뛰었습니다. 매출 원가도 그만큼 뛰었고요. 하지만 판관비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관비에서 좀 줄어든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비용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판관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덕분에 영업이익은 더 높은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 1분기가 100억인데 2019년 1분기는 55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8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50억이었으니까 당기순이익도 많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이까지만 보면 일단 숫자도 그렇고 사업의 현황도 그렇고 시장 환경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샘표와 샘표 식품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쌓이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주가의 흐름이 가져갈질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샘표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에 약간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주가가 4만원 아래인 3만원 중후반 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5월 4일 이후의 주가입니다. 5월 4일 날 42,000원에서 47,000원으로 뛴 다음에 거의 이 시가를 바닥으로 잡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상승의 주체입니다. 바로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같이 추정하는 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랜드 자체를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농심입니다. 농심 역시 K푸드로 라면이 집중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실제 주가를 보더라도 이처럼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샘표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표의 자회사 샘표 식품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뛰었는데 실제 보게 되면 주가가 클라이밍 하듯이 아주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표 식품에서도 그렇고 농심에서도 그렇고 이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처럼 K푸드 기업들이 주식에서 주목을 받은 이후에는 거래량이 앞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량이 8만 주, 5만 8천 주가
샘표의 거래량인데 주목받기 이전의 거래량은 만주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만주는 기본이고 몇만 주 수준에서 나오다가 튈 때 몇백만 주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현상은 앞에서 봤던 많은 다른 주식들이 그러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DPC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소유로 주목을 받은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은 주목받기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DPC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고 나면 그 재료가 모두 소진돼 버려서 관련성이 없어지게 되지만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재료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량은 앞으로도 유지될 공산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의 주가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샘표와 샘표 식품 모두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긴 했고요. 오늘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좀 봐야 하긴 하겠지만 오늘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월요일까지도 그렇게 긍정적인 장세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샘표라는 주식은 지금 당장의 단타로서 주목을 할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분기 실적처럼 2분기 실적 장세가 나타날 때쯤 되면 또다시 주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어디선가의 바닥 지점에서 집중이 될 텐데 그 바닥이 되는 부분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만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6만원 초반대 혹은 5만원 초반대가 되겠죠. 여기서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 여기서는 6만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지지를 해주느냐 이 두 가지의 포커스에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K푸드라는 단어를 몇 번 써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주나 바이오주가 주목받는 만큼 사실 한국의 음식도 대중적으로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음식주가 국내 내수가 작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샘표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샘표라는 기업과 샘표라는 주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꼽은 K푸드의 주식 샘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식과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